나에게 인형이란 나의 분신이다. 나의 분신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옥정근 선생님. 네. 마리오네트 인형 마리오네트. 작가이시고 공연하시고 목각인형, 줄인형. 목각인형, 줄인형. 네.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을 가보게 되는데요. 제가 가봤던 공간 중에 가장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규모가 커서 스펙타클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 안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선생님께서 여기에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실 수 있을까? 거의 뭐 알긴 아는데 뭔가 그래 이 안에 진짜 찾을 때마다 헤매긴 해요. 네, 방금 저희끼리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도 선생님 소개를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어난 곳은 이제 몸이 태어난 곳, 부산이고 제 의지대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본인 소개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근데 여기 고향 오시기 전에도 작업장이 다른 데도 있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 여러 군데 작업장이 없으면 저는 이게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디 계셨어요? 원당에도 있었고 강남에도 있었고 뭐 노원, 상계동. 처음 인형극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 인형극단이라고 저쪽에 신천 쪽에 강남 쪽이죠. 거기서 제가 단원 생활로 1년 시작했어요, 인형극을. 1년 정도 거기서 단원 생활하고 배우고 제가 독립해서 이제 제 작업실 가지면서 이제 제작품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했죠. 제대해가지고 뭐 이쪽 이런저런 직업 공장도 다녀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재미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마로니에 공원에 가가지고 벤치에 이렇게 들러갖고 아이고 뭐 재밌는 일 없나 생각하고 있는데 신문 광고가 머리맡에 신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인형극단 단원 모집 이래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뭐 월급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켜주기만 하면 재밌겠다 배우겠다고 갔는데 월급도 한 뭐 20~30만 원 준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그때가 한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생전 처음 못 온 거라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밥만 먹이 좀 하겠다는데 월급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빡세게 그냥 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분야를 시작할 때 다양한 계기가 있는데 마로니에 공원에 벤치에 누워있다가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하신 거는 찾아가서 그렇죠. 굉장히 우연한 일이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그때는 우연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필연이 아닌가. 마리오네트를 하기 위해서 마로니에 공원을 찾아간 게 아닌가. 선생님 근데 고향을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고향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고향을 마음의 고향 같다. 이렇게 또 라임을 만들어 여기 와서 제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그 전까지는 뭐 젊어서 그런지 뭐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쫓다가 이렇게 보니까 욕망대로 살아봤지만 욕망이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또 다른 욕망 때문에 괴롭고 계속 뭔가를 추구해야 이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삶이 사는 게 같지 않더라고. 괴로움 속에 살다가 보니까 떠돌다 이쪽에 왔는데 어떤 뭐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지는 않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욕심도 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욕심이란 게 부질없구나. 이게 끝도 한도 없구나. 여기 와서 느꼈어요. 이게 고향이라는 데가 그런 안정감을 주는 동네인가 봐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제는 뭐 어디로 가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이 시골 출신인데 고향에 와서 오히려 영감을 받는다.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공통적으로 다 너무 좋다고 그러시고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 군데 계셨봤지만 고향에서 여러 가지 정착을 하시고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셔서 인상 깊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해 드려야 될 것은 마리오네트의 세계, 마리오네트는 어떤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말로는 줄인형이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줄인형. 이런 게 이제 줄인형인데
인형은 뭐 사실 죽은 생물이잖아요, 사실. 네, 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아닌 그냥 네. 물질인데, 이게 이제 줄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움직이는 순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종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이제 인형이고, 뭐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대 인형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조종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형이죠. 그 물질이지. 네. 그 얘는 뭐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의지로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그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어떤 표현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인형극을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아, 나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줄인형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말이 필요 없이 네. 우리는 이런 존재다. 네. 우리는 요것만 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슬퍼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 게 요것만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네. 이 물질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변하는 거고 언젠간 사라지는 건데, 네. 그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게 네.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네.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그 사고에서 갇힌 그 나라고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네. 탁 트이는 느낌? 네.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말로 뭐 1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인형극의 매력이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는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지금 출발선상에 있다고 봐요. 많이 발전하지 않고 유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뭐 몇백 년 이상 되고 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그 인형 이런 게 친근하고 네. 작업이 더 이렇게 재밌으니까 질문은 굉장히 그 가볍게 드리는데 네. 마지막에 철학적인 요소가 꼭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 주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때는 공연 당연히 하실 것 같고 네. 뭐 만드시고, 우리나라 인형극 갖고 하는 축제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춘천 인형극제도 있고 네. 인형극제가 요즘 많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홍보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네. 많이 모르고. 공연은 잘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은 네, 네. 만드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공연을 안 하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 하기도 했지만 작업실에서 그냥 인형 만드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이 지역에서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또 거절을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사회에 일어나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보통 인형극으로 뭐 한다 그러시는 분은 공연이 중심일 거로 알았는데 네. 하긴 하시지만 네. 제작이 더 그렇죠. 중요한 일이시고 꼭 찾아와야 부탁을 들어준다. 네. 비대면은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워크숍도 진행하거든요. 워크숍. 네네네. 월, 화, 수만 하는데, 네. 뭐 워크숍 시작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돼.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꼭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만. 네. 그래도 다 하시네요. 공연도 하시고 그렇죠. 만들기도 하고 워크숍도 하시고. 종합예술이니까 다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저도 인형극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대 때 춘천 인형극제 시작할 때 좀 아는 분들이 그때 하셔서 네. 따라갔고,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으니까 네. 춘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전에는 강릉 명주동에도 네. 인형극제가 생기고 네. 정선 인형극제도 있고 네. 많이 생기긴 하는데 네. 대부분 그런 인형극 그러게 되면 어린이들이 보는 것, 그렇죠. 네. 그런 인식. 그런 인식들이 많아서 자꾸 어린이 공연이나 어린이 축제로 이렇게 네. 포지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알고 보면 인형에 대한 그런 철학도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계획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계획 없이 사는 게 또 괜찮겠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아본 지 한 몇 년 됐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현재 행복하면 되죠. 네.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고 그걸로 통해서 또 사회도 기여하고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전부 다 남의 도움으로 사는 것 같아. 내가 뭐 조금 뭐 해보겠다고 했을 때 남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건의사항, 제안사항, 뭐 재단에 바란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한번 가볍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그 제일 중요한 어떤 그 화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소통이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예술가와 네. 그 시민들과 어떤 그 소통의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해주시면 아트 시그널 고향 마스터즈의 한 분으로서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좋은 말씀,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작업, 또 공연 많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